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40%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하던 영남과 60세 이상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18세 이상 20대의 지지율도 크게 올랐는데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국힘당의 이명박근혜 사면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의 의뢰에 실시한 5월 첫째 주 정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0%포인트 오른 39.5%로 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6.7%로 조사됐는데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내린 57.6%, 매우 못함 41.9%, 못하는 편 15.7%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2.3%포인트에서 18.1%포인트로 좁혀졌는데요. 연령별 조사에서는 18세 이상 2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43.1%, 30대 44.6%, 40대 48.1%, 50대 40.8%, 60세 이상 28%로 집계됐는데요. 지역별 긍정평가는 충청과 강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급등했는데요. 서울 37.2%, 경기, 인천 40.7%, 대전, 충청, 세종 31%, 강원, 제주는 24.8%, 부산, 울산, 경남 37.3%, 대구, 경북 30.4%, 전남, 광주, 전북 68.6%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오른 35.4%,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오른 62.4%로 조사됐는데요. 여성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 오른 43.6%, 부정평가는 2.8%포인트 내린 52.7%로 집계됐습니다. 정치 성향별 긍정평가는 진보 67.7%, 중도진보 58.5%, 보수 29.6%, 중도보수 17.6% 순으로 높았고 부정평가는 중도보수 80.3%, 보수 68.7%, 중도진보 39.8%, 진보 2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39.4%가 긍정평가, 52.9%가 부정평가했는데요. 김미연 RN서치 소장은 5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탄력을 받았다며 최근 백신 확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남과 60세 이상 보수층의 지지율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전국 성인 남녀 1,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RN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힘당의 뇌관으로 불리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국힘당 전신 전 대표의 정치복귀와 맞물려 과거 퇴행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일명 퇴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국힘당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홍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노마 지지, 즉 늙은 말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할 때라고 적었는데요. 현 정권이 무능하다고 꼬집는 동시에 자신과 같은 노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인 거죠.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기에 강한 복당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홍 의원은 복당 직전 대권에 재도전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 경우 현재 당 밖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 대한 저항력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복잡해지는데요. 이런저런 사유로 국힘당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초선의 김웅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홍 의원의 복당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의 몇몇 리더가 흉금의 말을 막 하다가 선거를 망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며 홍 의원의 복당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복당 기회를 막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홍 의원과 의정생활을 함께했던 다선 의원들이 홍 의원의 복당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이 당연하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또 한 중진 의원은 이제는 대선을 위해 판을 깔고 모두가 뛰게 해야 한다며 이미지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복당을 막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역시나 황교안 전 대표도 연일 다시 정치 복귀 입장을 내놓자 그의 정치 복귀에 대해 국힘당 내에서 입을 맞춘 듯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황 전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참패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멋은 문직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당내 여론은 거대 여당의 탄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아직도 반성이 더 필요한 쪽으로 의견들이 쏠려 있습니다. 홍 의원과 황 전 대표의 거취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두 사람의 정치적 진로가 당의 화합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그만큼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한 의원은 두 사람 모두 당에 돌아오게 해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홍준표와 황교안의 복귀, 그리고 나경원의 귀환, 파란만장해지는 국힘당의 아비규환이 눈에 선한데요. 이 상황에 가장 가슴을 쓸어내리게 될 사람은 누굴까요? 두 검찰 선배와 싸워야 하는 윤석열이 아닐까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검사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두 공안검사와 특수부 검사, 아주 볼만합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화합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여 역대 가장 처참한 실패를 맞이했을 뿐더러 2017년 대선 전국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내려는 국민의 열망을 거부한 채 분열의 정치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한편 저는 홍준표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습니다. 비대 임기 시작 즈음하여 홍준표 의원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전 페이스북까지 차단한 홍준표 의원을 야권의 화합, 다양한 목소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당에 복당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저는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